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치맨 만들기 앵커 황대현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들은 상당히 글로벌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그 낙폭이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코스닥 테마, 일부 테마들은 상당히 탄력을 주고 있죠.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 제이언 시스템 이런 부분의 그 종목군들은 또 나름대로 틈새 시장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장은 변동을 주고 있지만 또 하나의 기회도 주고 있는 것이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도 리치맨 만들기에 바로 바닥 매집주의 대가죠. 바로 좀 이따가요 박경석 대표를 또 모시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 또 어떤 그 매매 기법을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의 남자, 바로 그 바닥 매집주의 대가 박경석 대표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이 그 상당히 그 변동성을 주고 있어 시청자들이 요새 좀 마음이 무거운데 또 이럴수록 우리가 또 힘을 내야죠. 그러니까 뭐 장이 어떻게 보면 새해 첫날도 어떻게 보면 신정 새해 1월 2일이죠. 많이 떨어졌는데 또 미국 증시도 많이 좀 하락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우리 그 주가는 그 역사의 어떤 그 순환의 그 흐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새 특히 뭐 지수가 많이 흔들리지만 시청자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기회를 잡으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이라는 것이 뭐 오르고 내리고 그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락할 때 남들보다 덜 잃고 상승할 때 남들보다 많이 좀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시면 뭐 이런 장조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현차를 뭐 갖고 계신 분이 아니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잘 매매를 하시면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희망은 있다. 그러니까 잘 버텨야죠. 아주 좋으신 말씀을 드리니까 저 또한 또 힘도 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힘이 나겠습니다. 뭐 인생이 다 마찬가지듯이요. 어떤 그 용기를 잃는다던가 그렇게 되면 또 그 항상 우리가 그 뒤지듯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기는 기회다. 그렇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위험이 큰 만큼 또 리턴도 많으니까 잘 버텨내시면 됩니다. 역시 바닥 매집주의 대가 박경석 대표이십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네요. 날씨가 오늘 오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영상 5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영하 10도보다 이상하게 더 체감 온도는 더 추운 것 같아요. 요새 주식시장도 아마 체감 온도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1월 달에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빠진 게 약간 더 체감 온도로 약간 더 많이 좀 느끼지 않나. 그러나 제가 보면 좀 마무리 단계 있지 않나 하락하는 것도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장세는 그 어렵지만은 항상 과거에 그 잘 대응하신 분이 또 어떤 그 장의 변화가 날 때 그때 수익을 좀 많이 거머쥐면서 그 옛날에 손실 본 걸 다 만회를 하잖아요. 얘기하자면 여기서 이제 좋은 종목들을 꽉 쥐고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력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폭락 같은 뭐 악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투매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세력들은 절호의 매수 찬스죠. 오늘 그래갖고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도 이제 거래량을 좀 말씀드릴 건데 그거를 좀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뭐 거래량 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상당히 또 우리 그 박경석 대표의 그 말씀을 들어보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박경석 대표님과 그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방송 때 바로 이제 특히 그 올해 그
그네 정부가 들어와서 예. 대북 관련주를 잘 봐라. 아, 예, 그렇죠. 예, 이런 말씀하셨고 또 이제 IT 업종의 새로운 신산업 분야의 그 비트코인 관련주라든가 그때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이언 시스템 뭐 예, 이런 제이시언, 부분이 예. 제이시언 시스템이죠. 상당히 그 예측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예측이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아마 그때 방송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테마라는 것이 한 번 꺾일 테마는 아니잖아요. 뭐 대북 테마는 남북한이 뭐 대치한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영원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모두 엮이든 뭐 이제 얘기하면 철도가 엮이든 아니면 뭐 그 러시아 가스관이 엮이든 뭔가 계속적으로 대북하고는 엮일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코아스라는 종목 뭐 제가 뭐 무료 방송 때도 말씀드리고 뭐 여기 지금 니치의 만들기 코너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코아스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거래량이나 아니면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가장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뭐 이 종목 올인하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여러분 투자 금액의 한 10% 정도는 한번 투자해 놓으시면 제가 다른 거에서 손실이 났어도 코아스라는 종목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아마 다 그거를 뭐 손실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다. 그 박경수 대표를 이렇게 그 말씀하다 보면은 그 기억나는 게 옛날에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기억이 났었습니다. 예. 상당히 IT 관련주를 잘 봐라 말씀드렸는데 또 거기서 이제 그 분화되는 그 진화되는 종목군 중에 비트코인 관련주 제이시언 시스템이 이렇게 딱 보면 생각나고 또 대북 관련 업종도 생각이 나고요. 예. 종목을 상당히 특히 이번에 현물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고 이렇게 좀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자면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차례 급등하고 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산이 높으면 매가 골이 깊다고 하듯이 이제 매가 높으면 골이 깊듯이 이제 어느 정도 올랐다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행보하고 이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는 종목들을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마 이런 종목은 지금 세력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어떻게 보면 이제 급등과 급락을 시킨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확보해 놨을 거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빠질 때마다 아마 세력들은 족족 매수를 해서 아마 옆으로 빠져도 크게 안 빠지고 대리도 어떻게 보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십시오. 예, 오늘 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좀 약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결국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이 부분을 이제 그 박경수 대표가 계속 강조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박경수 대표께서 과거에 이제 보조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분을 말씀하시며 종목들을 발굴하셨고 수익을 내셨고 또 이런 그 기법을 얘기해 주는데 오늘은 아까 이제 거래량이라고 이제 우선 아까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보다 보면 거래량 은 그 바로 주가의 그림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게 거래량인데 자 그러면 오늘 거래량에 대해서 어떤 기법, 어떤 또 비법 보따리를 풀어놓으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뭐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거래량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래량은 이제 주가 상승과 하락의 원천입니다. 뭐 사실은 거래량이 있어야지 주가도 상승을 하고요. 또 거래량이 주가의 뭐 상승과 하락의 원천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면 거래량 증가와 주가는 상승을 한다. 뭐,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여기서 좀 잘못 썼는데,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 거래량 감소와 주가는 좀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뻔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뻔한 얘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에서 거래량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주식을 그 차트를 좀 볼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요걸 다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주가 매집에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발자취를 남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하얀 눈밭을 걸을 때 이제 처음에 걸으면 이제 발자취가 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시장에도 거래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세력들도 속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아니면 지루하게 행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래량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부분은 이제 큰 시세가 일어나는 종목들에는 세력들의 대량의 주식 매입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반드시죠.
그 반드시 그 거래량의 그 흔적이 이런 그 세력들의 매집 흔적이 거래량으로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이시언 같이 제이시언 시스템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뭐 저점 대비 지금 두세 배 넘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거래량이 있어야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대신에 이제 방송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래량 없는 것도 매매를 하시는데 전체 투자 금액에 제가 보기에는 한 20% 미만 정도 그런 종목은. 왜 그러냐면 그런 종목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빵 상한가를 치거든요. 네네. 제이시언도 바닥권에서 어느 날 거래량 없다가 계속적으로 거래량 없이 하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지금 대량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주가는 이제 흔들기와 속임수로 매집을 하면서 거래량의 그 발자취를 남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드리면 주가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옆으로 행보하는 종목들은 거래량도 거의 행보를 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래량도 계속 변함없이 뭐 하루에 몇만 주 아니면 몇천 주만 거래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급등을 하는 종목은 거래량이 맨 처음에는 이때는 뭐 평상시보다 많이 터졌지만 여기서 급등하기 시작할 때 대량 거래가 터지고요. 점점점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점점점 거래량이 늘어나고요. 그러다 이제 거래량이 점점 감소하죠. 그러다 이때 다시 거래량 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거래량은 주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눈에 쉽게 들어오는 일봉, 그러니까 봉 차트가 가장 좋지만 거래량도 어떻게 보면 잘 관찰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서 이제 주가 흔들기와 속임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봉을 보다 보면 주가가 막 오르다가 빠지다가 막 이러는데 거기서 어떤 속임수가 나타날 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이 거래량 쪽을 우리가 보면은 확인할 수 있다는 이런 거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DI라는 종목도 보시면 거래량이 없이 쭉 꾸준히 가다가 갑자기 이제 대량 거래가 얘기하자면 한 2천만 주, 3천만 주 발행 주식 종목들은요. 대략적으로 한 800만 주 이상이 발생될 때부터가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도 자주 보니까 거래량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간과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이 많은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건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세력들은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 거래량이 많이 발생해야지 세력들도 돈을 투입시키고 자기 돈도 빼고 투입시키고 빼고. 근데 이제 만약 이제 쉽게 설명하면 뭐 100억을 투입했다가 주식을 100원어치 살았다가 80억 팔고 그다음에 20억 계속 보유하고 또 80억 생긴 걸 다시 주식을 사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그 포지션을 늘려가다가 또 어느 날 이제 고점 되면 이따가 또 매도 시점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고점이 되면 또 계속적으로 그 옆으로 행보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보시키거나 아니면 윗꼬리 이제 장중에 대량거래 발생시키고 윗꼬리를 달고선 빠지고요. 아니면 그냥 그 큰 대음봉을 맞고 대량거래. 그러니까 보통 발행 주식수의 한 3배 정도가 거래가 되면 발행 주식수의 3배. 예, 3배 정도가 되면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거래량이 많이 터져도 사실은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발행 주식수의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고점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발행 주식수.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한 2천만 주 발행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한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이 2천만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좀 고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새로운 기법, 그 기법을 좀 알아야 되네요, 진짜. 그렇죠, 이제 발행 주식수.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장중에 느끼기는 참 어려워요. 장 끝나고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오늘 제가 이제 거래량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그 일봉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갭이론이나 아니면 뭐 상한가 같은 그 매매 전략 그런 거를 바닥 매집주 이렇게 바닥에 기는 종목들을 사는 것도 이제 더 중요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매매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 오늘 제가 거래량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매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래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분 우리 박형석 대표께서 지금 강조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또 뭐 다른 부분을 또 이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언제 사느냐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거래량으로 이제 매수 시점을 판단하는 건데요. 주가나 거래량이 장기간 하락 또는 이제 바닥권을 행보한 후에 대량 거래가 발생될 때 매수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잘 보시면 나중에 이제 금호 타이어라는 거 한 종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금호 타이어, 그 다음에 이제 GS 건설이요.
요 종목은 이따 얘기하자면 별로 거래량 없이 예.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다가요. 예. 거래량 없이 움직이다가 아니면 주가가 하락하다가 평상시보다 거래량이 한 10배 이상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반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저기서 이제 1번에요. 예. 주가나 거래량이 장기간 하락 또는 바닥권을 행보해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해요. 근데 예. 대량 거래량 발생해 놓고 주가가 확 떴다가요. 확 또 예.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인들은 다들 거기서 이제 넋을 넣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V자형 반등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V자형 반등보다는요. 예. V자형 반등에는 대량 거래가 한 번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네. 대부분 W자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거래량이 이제 했다가 다시 감소하고요. 네. 그러다 다시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맨 처음 이때보다는 거래량은 좀 감소해요, 전반적으로. 아. 근데 이제 이때보다는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다시 한번 패턴이 상방향으로 많이 틉니다. 일단 이제 금호타이어나 GS건설을 보시면 될 거고요. 좀 이따 그거 한번 보도록 예, 하고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에 일단 바닥권에서라고 생각할 때 거래가 늘어날 땐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제 뭐 골프존이라는 종목이 최근 급락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시장이 별로 안 한번 좋죠. 한번 예. 제가 이제 이따 차트를 보면서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그것도 같고요. 거래량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좀 이따 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또 뭐 말씀하세요. 얘기하자면 GS건설하고 그다음에 금호타이어, 그다음에 이제 골프존 이 세 종목 한번 보면서 거래량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주가가 장기간 하락을 지속하다가 마지막 투매 끝에 급격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인데요. 요거는 한번 그 골프존이라는 종목을 한번 나중에 보면서 예, 보시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가 됐거든요.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급락을 하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고 바닥을 찍고 한 차례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W자형 패턴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제 거래량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뭐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하죠. 거래량 5일 이평선이 이제 거래량 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이다. 네네.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 시점이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래량 이제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은 좀 사놓고 장기적으로 한번 묶고 가도 된다. 예.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제 이동평균선 하면 이제 이런 그 가격의 이동평균선을 얘기하는데 오늘 저 박 대표께서는 바로 거래량 이동평균선에 또 골든 크로스를 또 얘기를 하시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도 많이 늘지 않습니까? 이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로 얘기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면 그 거래량 이평선도 거의 골든 크로스 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거래량은 아까 매수 시점을 말씀하신 이제 매도 시점도 또 잡아주셔야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매도 시점을 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주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승을 지속하다가 갑자기 대리 언론에 이제 호재가 터지면 지금 전 에코에너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마 추천드리고 나서 한 70%인가요? 예. 한 2,500원에서 한 4,000원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무상증자 그러니까 호재가 한 주당 나왔거든요. 무상증자 호재가 언제 그러니까 이제 참 이런 거 보면 주가라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릴 때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주가 어느 정도 오르면 얘기하자면 창해 에너지 이제 창해도 이름을 바꿨는데 나중에 뭐 유상증자를 하든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유상증자를 하든 무상증자는 뭐 이런 호재 뭐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는 뭐 호재가 될 수는 없지만 무상증자 같은 건 호재죠. 그런 게 터지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경우가 많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책 중에서 예전에 제가 이제 증권 관련 서적을 읽었을 때 이제 그 얘기하자면 그 방송 매체를 거꾸로 읽는 법. 이제 거꾸로 보는 법. 아 방송 매체를 거꾸로 읽는 법.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뭐 신문 거꾸로 읽기. 얘기하자면 신문 거꾸로 읽기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예요. 월드컵 때도 뭐 한국이 4강 가면서 이게 뭐 국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부가가치 효과가 엄청나다. 그렇죠. 몇십 조다 막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는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2002년도가 저점이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들뜨니까 저도 이거 막 우리나라 4강 가고 이게 이제 세계 언론에 각 퍼지면서 뭐 기업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광고 효과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주가 차트를 지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리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 명동에 이제 K 뭐 증권회사에 있을 때인데 느낀 게
야,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 4강이 되게 긍정적인 효과지만 이게 이제 뭐 바로 어떻게 보면 주가는 지수는 안 오른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뼈 아픈 좀 교훈을 얻었고요. 예. 저도 뭐 말씀드리니까 네. 그 DJ가 그 평양에 발을 딱 내리는 순간부터 주가가 그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언론의 호재가 발표되는 날, 특히 거래량을 봐야 되네.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 주의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래서 농담식으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3D 프린터가 여러분 각 가정에 보급될 때가 이제 그렇죠. 고점이다. 그러니까 예. 이제 물론 이제 3D 프린터가 약간 좀 지금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3D 프린터의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3D 프린터만 있는 게 아니고 3D 프린터에 이제 계속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네. 그 재료 관련주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그래갖고 네.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단편적인 시야로만 보지 마시고 좀 넓은 시야로 세계 이제 뭐 미국이 잠깐만 이 뭐 얘기하자면 테이퍼링 뭐 갖고 양적완화 축소가 과연 왜 이거를 이제 지금 와서 하느냐?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를 뭐 이제 갑자기 이제 뭐 해외 징수를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원화 강세 그동안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진 게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되면서 기업들의 그렇죠. 실적 악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강세가 된 거죠, 예, 좀. 예. 그러면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실적이 그럼 악화됐던 부분이 다시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상하게 안 오르고요.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는 그냥 뭐 조정은 있어도 대세 하락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주식하시는 뭐 10년 아니면 뭐 최소한 한 4, 5년 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결론은 그 모든 사람이 공포감에 휩싸일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좌하게 저점에서 기회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견뎌내시면 지금 세력들은 이 기회를 노려서 매집할 종목들은 다 매집해놨다. 네. 매집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막 그 얘기하자면 뭐 개인들이 떨어지는 이삭이.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죽는 거죠. 예. 좋은 종목들은. 예. 근데 물론 이제 고점에 있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이제 좀 여기 강의로 좀 돌아가세요. 네네.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언론 호재가 날 때 대리도 이제 뭐 대량 거래 터지고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걸 좀 조심해서 매매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리도 방송에 타면 급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요런 게 바닥권에 있을 때 방송 타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가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오를 때 방송 타면 떨어질 가능성이 99.99%입니다. 제가 봤더니 저는 방송 나오면 종목에 관해서 나오면 꼭 차트를 보거든요. 근데 효성 ITX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좀 매수 시점이었죠. 근데 이런 걸 잘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제 주가가 상승 후 계속 횡보하면서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는 시점.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네네. 주가가 막 올랐어요. 네. 주가 오르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오르고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를 해요. 예. 근데 저기서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은 아직 안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조심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네네. 대부분 횡보하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얘기하자면 바닥권에서 크게 내려와서 하락해서 이런 모양이면 바닥 옆으로 기는 모양은 예, 괜찮은데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을 기다가 횡보하다가 한 차례 급등한 종목이죠. 네. 무슨 이제 좀 이해가 예, 이해가 시청자분들도 아마 있죠. 이해가 예, 갈 그러니까 겁니다. 이제 예. 많이 오른 거, 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위에 올라가서 지금 달아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DI라는 종목이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보여요. 네. 예, DI 그러니까 이제 많이 말씀하신 걸 예, 제가 근데 기억을 뭐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10,000원, 11,000원대 예.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달아매고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뭐 써니전자도 좀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래갖고 요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분은 뭐 똑같은 거죠. 아까 얘기하자면. 예. 5일평선이 21평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는 단기 매도 시점이다. 네. 단기 데드 크로스죠. 예.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로 21평선이 61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시점은 완전히 이거는 뭐 대순간 이런 종목 건들지 마셔야죠. 네. 21평선 61선 아래에 있는 거요. 네. 예. 그 지금까지 이제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종목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예. 좀 이따 이제 실전에 한번 또 우리가 좀 예. 들어가고요. 상당히 이 거래량이 그만큼 특히 지금 장에서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하신 우리 예. 박경수 대표죠. 특히 과거에도 제가 그 기법이라든가 비법, 개비론 여러 가지를 예. 하면서 종목을 많이 발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당히 좋은 얘기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닥 매집주의 대가 박경석 대표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리치맨 만들기의 그 박경석 대표의 그 바닥 매집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 강의를 듣고 계신데 오늘은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일부 시간에 못했던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이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뭐 맨 처음에는 이제 매수와 매도 시점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근데 이제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요게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갖고 거래량의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좀 큰 시세를 내는 종목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800만 주 터졌고, 900만 주 터졌고, 1000만 주 터지고, 1100만 주 이렇게 계단식이 아니고요. 조금 줄었다가 다음은 더 많이 터지고, 그다음에 이만큼 터지고, 이만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20일 거래량 이평선이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래량 이평선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종목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이거는 우리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래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얘기하자면 그러나 전체적인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차후 매물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주가가 하락하면 대부분 거래량이 감소를 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감소하죠. 예, 거래량이 감소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중간중간에 대량 거래 터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계단식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중간에 대량 거래 몇 번 터지고 또 여기서 대량 거래 한 번 터지고 또 계단식 하락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오를 때 이 거래량 터진 것들이 다 매물 부담이 돼요. 하락할 때는요. 예. 갖고 오히려 이제 얘기하자면 그 주가가 하락할 때 일반적인 세력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할 때,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반등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반등이 못 나올 경우는 대리로 이게 왜 매물 부담이 된다. 그런 것들을 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루 동안 좀 거래량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오전장보다 오후장에 많을수록 주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 그 새로운 기법이네요. 그러니까 오전보다는 오후가 높으면은 가능성이 그러니까 오전장보다 오후장에 거래가 많다는 건 거래량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오후장에 그 거래량이 많을수록 주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 보시면 될 거. 근데 이거 이제 계산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아마 이제 오전 12시까지 계산하시고.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눈에 넣어놓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은 한 200개 정도는 보는데요. 많이 보시는 분은 1000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200개 정도면 거기 안에 종목들이 대부분 상한가 치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상한가 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의 전고점을 능가하면 주가가 또 한 차례, 그러니까 크게 또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JC연을 한번 다시 보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래량 전고점 돌파 시점이 어떻게 보면 짧을수록,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거래량이 한번 대량 거래 터졌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약간 별로 안 늘다가 갑자기 이 거래량을 돌파하는 또 시점이 요 기간이 짧을수록 시세를 크게 준다. 또 그런 그 거래량의 어떤 기법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이런 거는 N자형 패턴으로 주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제 JC연이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JC연을 보면서 말씀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할 거예요. 아마 저 종목을 보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제 그 거래량 부분은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일단 그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까요? 그럼 실전 투자를 한번 거래량과 맞물려서 한번 또 그 해법, 기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JC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우리 박형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JC연 일단은 제가 이제 첫 번째 노하우는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차트를 좀 크게 봐라. 물론 이때도 한번 대량의 거래가 발생됐죠. 역시 거래량 발생되니까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지금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주가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부분만, 그러니까 전형적인 바닥 매집주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급락을 시키면서 사실 여기서 좀 하락을 많이 했죠.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하락한 것 같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얘기하자면 한 1,500원, 1,600원대에서
1,300원까지 하락을 시키다가 요때 이제 거래량이 늘었죠. 요때 네. 처음 상한가 칠 때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는다. 지금 요때가 이제 거래량이 늘었죠. 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기 한번 선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죠. 예. 예, 여기에요. 지금 맞춰보면 여기죠. 그렇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여기를 돌파한 시점이 언제죠? 바로 여기죠. 때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여기 다시 이제 세로선으로 여기죠. 예, 요 부분입니다. 예, 예. 예. 다시 거래량이 돌파하면서 주가는 새롭게 아. 추세를 형성하고요. 오늘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다시 새로운 거래량이 터졌죠. 예. 그럼 지금 저 상태는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졌죠. 아, 그때보다 거래량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직접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주가는 돌파하고 있죠. 지금 그 저점 아까 그 예. 마지막 그 저점이요. 그때가 1,000얼마라 그랬죠? 예, 여기서가 지금 이제 시작한 게 1,330원 지금 정도인데요. 얼마죠, 지금요? 지금 이제 1,300 뭐 한 1,400원에서 3,700원까지 예. 거의 이제 얘기하자면 뭐 두 배가 넘는 벌써 상승이죠. 얘기하면서 따블이네. 만일 1천만 원 투자했으면 2천만 원 됐네요. 아, 그렇죠. 아, 예. 이제 되게 쉬운데 이런 요 기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짧게 예, 나타났죠. 좀 짧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거래량만 보시면요, 단순하게. 그렇죠? 다음에 저 기법 투자에서 저기서 눌림목을 줄 때 한번 팔고 대사는 이런 전략을 또 우리 박경수 대표께서 그러니까 해주신다고. 이제 뭐 얘기하자면 한 차례 이제 상승 이후에 예. 원래는 이제 좀 더 세게 갈 수 있는 종목은 이 마주보는 자리까지가 지금 더 좀 세게 가는 거죠. 견디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얘기하자면 여기서 물려갖고 예. 지금 이제 이런 스타일로 간 게 이제 DI라는 종목이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네. DI라는 종목이 그랬고 지금 이제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 JC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이제 계속적으로 뭐 보유하셔도 되시고 한번 이건 좀 밀어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과거에도 그런 말씀 몇 번 그러니까 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제 예. 거래량이 네, 발행 주수가 1,900만 주예요. 네네. 지금 현재 아까 거래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오늘 이제 1,200만 쳐줬거든요. 아직은 아직까지는 그 전체 발행 주식의 거래량은 터진 건 제가 아니에요. 이제 얘기하자면 발행 주식수만큼 거래량이 터지면 네. 고점 현상이 나온다고 좀 말씀을 예, 좀 예.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지금은 아닌데, 근데 이제 뭐 참 이게 이 제이시형 같은 경우는 매매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도 얘기하자면 하루 변동폭이 마이너스 5%에서 5.92%에서 최고점이 10% 하루에 15%. 그러니까 잘못 잡으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5% 손실 나다가 물론 결과는 좀 오르긴 했지만 이 변동폭이 아주 크다. 하루에 15% 변동폭이면 웬만한 심장 갖고 있지 않은 한 견디기 어려우신데 그러나 이 종목은 살아있는 종목이다. 아, 그러니까요. 예. 상당히 강심장 아니면 들어가기가 참 어렵겠네요. 예. 지금은요. 예,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형주 중에 네. 금호타이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구몬타이어도 최근에 좀 꾸준하게 좀 오르는 편이에요. 예.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런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얘기하자면 시가총액 한 2, 3천억 이상에서 이상 종목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얘기하자면 블록딜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큰 손들이 장 끝나고 한 번에 이제 대량 거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시간의 많아요. 거래. 예, 시간의 거래를요. 예. 그럼 뭔가 추세가 바뀌어요. 뭐 이게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네. 그래갖고 요 때가 이제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아침에 개파락을 했는데 저가 매수에 유입되고 이때부터 좀 상승을 했죠. 예. 물론 이제 그 상승폭이 좀 짧게 나타났다가 예. 결국은 올랐네요. 예, 결국은 오르죠. 네. 지금 요런 상당히 식이죠. 조금 더 흔들어 놨다는 거네요. 예. 그거 빠지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더블장 패턴을 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요거 시작했던 부분까지 또 빠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GS건설을 한번 볼까요? 예. GS건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급락한 때, 급락하고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져요. 예. 근데 여기를 한 번 더 깨죠. 참 저희 견디기 힘든 예.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부분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 대량 거래 터진 부분이 여기니까 네. 이걸 이제 견뎌내기가 쉽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기 가격 그만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주가 이제 그 지금 아직까지는 GS건설은 좀 힘겨워하긴 하는데 제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 GS건설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실적 반영 면에서 이게 좀 흑자로 돌아서는 게 좀 어려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런 거를 보면 참 그 주식은 인내라는 게 상당히 좀 느끼해요. 저걸 잡고 나서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참아내기가 참 힘든데 박경수 대표는 항상 그 종목을 볼 때 길게 봐라.
예. 이렇게 그 말씀을 좀 하시면서 이제 종목 접근을 하시면서 결국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스타일 같은데 예. 예, 지금 그 GS건설 봐도 상당한 인내가 좀 필요한 흐름 같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차례 좀 상승, 어떻게 보면 대형주가 그러니까 대형주는 30% 오르면 약간은 좀 조정이 좀 있어요. 대박이라 볼 수 있죠. 30% 그렇죠. 대형주가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1억 정도 뭐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뭐 추천드리는 종목 코아스를 한번 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코아스를 잘 보시면 뭐 제가 좋아하는 전형적인 이제 바닥 매집주 형태를 띠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등록한 것도 6,000원, 7,000원, 최고가가 7,400원이었는데 네. 얘기하면 최저가가 이제 540원까지 떨어지면서 얘기하면 고점 대비 한 12배 정도 하락을 했죠. 엄청 빠졌었네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연도 겪고 하다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오늘 그 이제 거래량 얘기를 사실 이제 코아스라는 종목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예. 드리는 건데 코아스가 이때 이제 거래량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4천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자면 한번 상승을 했고 제가 여기서 이제 고점 현상이 좀 나와서 일단은 이 코아스라는 종목 당분간은 좀 쳐다보지 마세요 말씀을 좀 드렸고 네네. 좀 이거 심할 경우는 얘기하자면 요 가격까지 올 수 있다. 예, 시작했던 부분까지 예. 빠질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안 왔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추세가 하락이었다가 요 날이었죠. 요날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나 이제 바닥을 찍었어요 하는 신호를 좀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다시 거래량이 이제 서서히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죠, 지금.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감소 추세에서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코아스라는 종목은 상승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박경수 대표가 보시기에 그 코아스 오른쪽의 거래량 부분이 일단 그 매도보다 매집형 거래량이 더 많다는 이런 그쵸. 측면으로 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코아스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왜 코아스를 여기서 방송에서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다른 종목도 사실 더 좋은 종목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근데 그 종목 방송을 말씀드리면 그 여기 계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뭐 1,000만 원, 어떤 분은 또 많이 사시는 분 3,000만 원까지 사시는 분들. 아니 그런 분들이 막 10분 되시면 막 그게 3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뭐 시가총액들이 한 200억, 300억 되는데 유통 물량 뭐 대주 지분 빼고 유통 물량 그렇죠. 본다 그러면 한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그렇다면 100억인데 한 뭐 개인 투자자 분들이 뭐 4억 정도 사버리면 사실은 그 종목이 이제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세력도 알죠. 그냥 흔들고 가겠죠. 너무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게 티가 나서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방송에서는 제가 그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뭐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 니침에 와서 50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50을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최근 들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렇네요. 참 바닥 매집제 대가 답네요. 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이때에 뭐 모든 분들이 관심이 없을 거예요. 거래량이 이제 이때 당시에는 뭐 하루에 6만 4천 주, 뭐 4만 주, 2만 주, 뭐 2만 주, 뭐 많이 살 때 13만 주. 그러다 오늘 갑자기 이제 얘기하자면 하나의 상승 신호를 줬고요. 그러다가 옆으로 행보하다가 재차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이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공 같은 경우는 뭐 본드 뭐 다 하시는 이제 본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뭐 그 환경에 대해서 이제 미세먼지 뭐 거기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회사를 한 몇 년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봤는데 회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중국의 황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를 뭐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파니까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50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코아스라는 종목이 아주 이제 가망성이 높다. 그리고 코아스는 지금 사시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요 고점이죠. 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얼마죠? 1,375원입니다. 그렇네요.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방송에 나와서 제가 뭐 서한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서한도 말씀하셨죠. 예, 서한을 한번 보면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5원 빠진 1,795원까지 오르다가 이제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예. 예, 딱 5원 빠졌습니다. 뭐 말씀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30%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이렇게 갈아타시면 돼요. 네. 서안에 수익 나신 분들은 일단 이제 그 돈 갖고 코아 사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방송에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사셔도 흔들리지 않을 종목들을 말씀드려요. 물론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는 나름대로 좀 거래량이 좀 요거보다 좀 적고, 그러니까 여기 방송에서 뭐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종목들은 아니고요. 이제 요런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종목, 뭐 서한, 에스코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사갖고 이익 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코넥도 뭐 에스코넥도 많이 추천하셨던 예, 종목이죠. 오르고 나서 예. 일단은 뭐 1,800원 갔죠. 그래갖고 이 종목 팔고 뭘 사자고 그랬죠? 에코에너지를 말씀드렸죠. 예. 예, 에코에너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나서 2,500원인데 이제 4,040원. 그래갖고 이제 대단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말을 갈아타시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여러분 수익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스마트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래갖고 요때 말씀드려갖고 이제 뭐 올랐는데 오르다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샤킹을 했죠. 예. 여기서. 샤킹을 했다. 예.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이제 흔들기죠. 예, 그렇죠. 예. 예, 흔들기를 이제 뺐는데 요 바이오 스마트는 또 관심 있게 보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르는 척 하다가 빼고서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이제 카드 대란 얘기하자면 이제 카드 정보 유출로 이제 급등을 했고요. 다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요 바이오 스마트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방송 중에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사셔도 되는 종목은 코아스와 지금 바이오 스마트 두 종목을 관심 있게 좀 보셔라. 예, 오늘은 그 박경석 대표께서 이제 그 거래량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분석을 하면서 실전 투자의 그 종목들을 낱낱이 좀 파헤쳐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올랐다. 그리고 현재 관심 있는 종목, 유망 종목 그 두 종목을 말씀하셨잖아요. 코아스하고 또 한 종목이 뭐였죠? 바이오 스마트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거래량을 갖다 분석해 보면은 주가에 어떤 탄력을 줄 수 있는 그 매집 그 현재 물량들이 들어있다는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주신 겁니다. 상당히 오늘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그 숨을 쉴 수 있는 그 실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신 전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높이 평가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거래량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닥 매집주의 대가 박경석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참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 질문 물어봤네요. 다 뭐 똑같이 공감하는 건데 증시 좀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막 흔들고 있거든요. ISM 지표라든가 제조업 지표. 지금 아까 이제 박경석 대표 얘기 들어보면은 뭐 종목에 잘 갈아타면 수익이 나는데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지수적인 측면을 이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뭐 나온 게 이제 미국 증시의 뭐 웰가의 전문가들은 한 5%에서 10% 정도 추가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운하 종합주가가 이제 1,886포인트입니다. 지금 전일보다 이제 오늘 33포인트가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뭐 지수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더 빠져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에도 한번 좀 시황에서도 말씀드리고 무료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이 훨씬 모양새가 좋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1월 달 들어서 코스닥은 하락을 하다가 V자형 패턴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눌림목 조정을 받았는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다시 빠졌어요. 뭐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고 있네요. 예. 화면 보시면 코스닥은 1월달 들어서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짧게 반등하다가 다시 이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코스닥이고요. 네네. 거래소를 보면 거래소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하락을 하다 1월달 들어서 횡보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반등 주고 다시 지금 개파락을 하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죠? 얘기하자면 강한 거는 코스닥이 훨씬 강합니다. 그렇네요. 아마 빠지더라도 코스닥이 덜 빠질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코스닥 위주로 좀 매매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지금 뭐 아까 대북 관련주도 같이 뭐 겸해서 말씀드리면 대북 관련주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한국과 이제 뭐 얘기하면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서로 바둑을 한 수를 두듯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군몽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예. 장군듯이 한 수 두면 북한에서도 한 수 예. 두고 그다음에 또 만나서 또 이제 아마 질질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갑자기 뭐 결론을 내서 그러면 좋다 만나자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고 자꾸 시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2월 말에 뭐 킬 리더로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팀 스프리트 훈련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북한에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2월 끝나고 하자. 니네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이상 가지고 상봉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관련주들 대북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뭐 JCN 비트코인 관련주, 그다음에 3D 프린터는 좀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북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자. 그래갖고 코아스나 그다음에 현대상선 예. 사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나는 날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7일날 만난다고 했나요? 그 날짜를 좀 보시면 제가 저 뭐 언제죠? 금요일날 무료 방송인데 하여튼 뭐 7일날인가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나는 날 전날에 좀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코아스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대상선은 좀 단기적으로서 딱 만나는 날 일단은 매도를 해놓고 또 보고요. 코아스는 흔들리더라도 좀 중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가주가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보니까 그 질문사항이 그렇더라고요. 먹었는데 우리 박경석 대표께서 그 대북 관련해서 현대상선하고 코아스를 샀다는 얘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수익이 났는데 장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정확하게 얘기해요. 만나는 날 팔아라. 만나기 전날 팔아야죠. 전날 팔아라. 그렇죠. 예. 그 대신 아니 저는 제가 그때 부방 때 이제 현대상선을 추천드렸어요. 그 장중 이제 어느 정도 한 3%인가요? 마이너스 샀는데 아마 플러스 2, 3% 끝났으니까 그날 5%가 수익이 났는데 일단은 5%는 반은 챙겼고요. 반은 좀 가져가 보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장이 나쁘니까 이제 하락해서 출발했다가 북한에서 이제 장중에 한마디를 던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좋다. 그럼 만나자. 예, 그래갖고 내가 저는 사실은 설 연휴 때 한번 북한이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설 연휴 때 가만히 있다가 증시가 개장하고 월요일 날 얘기하자면 어제였죠. 어제 이제 갑자기 또 장중에 얘기를 던져갖고 이거 좀 빨리 알았으면 마이너스 이제 그때 예. 하여튼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하자면 북한과 지금 남한과의 이제 우리 측에서는 이게 주거니 받거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끝없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래갖고 종목을 보면 지금 대북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매직 과정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나중에 이제 뭔가 좀 큰 게 터지면서 뭐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DMZ 공원 첫 수업 뜨고 그다음에 철조망 양측이 다 걷는 순간이 아닌가. 그런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나오는 지역이 파주 쪽, 그다음에 뭐 철원, 고성 뭐 세 군데가 아주 유력하다 했는데 그 세 군데 일부 지역의 DMZ는 그 철조망을 양측이 다 없애겠죠? 제가 아는 분이 그 파주에 사는데 땅값이 과거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러던데. 저희 뭐 큰 집도 거기 사시는데 파주 쪽이 뭐 옛날에 몇만 원 하던 게 몇십만 원 되고 상당히 많이 올랐다. 많이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뭐 그래갖고 이제 아마 그쪽은 개방이 돼도 상관없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통일이 대박이라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셔갖고 저는 뭐 거기에 얘기하자면 이제 뭐 숟가락 하나 얹는다면 얘기하자면 뭐 단계적으로 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DMZ 만들어 거기를 없애고 거기에 평화조성 공원을 조성해갖고 뭐 맨 처음에는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놀러 가면 북측도 어쩔 수 없이 놀러 오는 사람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맨 처음에는 접촉을 못 하겠지만 나중에는 접촉을 하다 보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대북 관련 이렇게 해서 날카로운 설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뭔가 요새 좀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 들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북측에서 대일이 더 네. 적극적으로 좀더 대시요. 지나가는 예, 그러니까 거예요. 오히려 많이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고단순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 겁먹어 갖고 언론에 보면 자꾸만 북측에서 예. 이거는 뭐 저희도 얘기하자면 알고 싶다. 샤킹이다. 네, 그러니까 네. 의도를 알고 싶어 갖고 이제 뭐 과거에도 이러다가 이제 뭐 뒤에서 뭐 미사일 쏘고 그랬다. 이제 뭐 그러는데 만약 그거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한 2, 3년 이 평화 유지 뭐 북측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화해의 제스처를 계속적으로 2, 3년 보내주면 사실은 우리 측에서도 이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북측에서 하자는 대로 어떻게 우리가 끌려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 대북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북 관련주에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예측을 그러니까.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대북 관련주들이 다 바닥권에 있어요. 이제 전형적인 바닥 매집주 형태를 띠고 있어서 대북 관련주 뭐가 있지 않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느낌하고 어떤 감각, 그다음 거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 그렇죠. 이런 걸 모두 분석한 후에 이제 예, 접근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뭐 코아스라는 종목이 자꾸만 제 눈에 띄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DMZ 평화공원 얘기는 사실은 뭐 김대중 정권 때부터 나왔던 얘기라는데. 뭐 그때는 사실은 뭐 없다가 갑자기 요새 와서 그 예산도 국회에서 예산도 통과되고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돈 갖고 이제 뭐 DMZ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는 또 이제 내 정권에 뭔가 하나는 또 해놓고 가셔야지 또 이제 뭔가 되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전 정권에서 이제 MB 정권에서는 뭐 4대강을 만들듯이 예.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뭐 하나 만드신 다음에 아마 그래도 평화공원 하나 정도는 이렇게 그래도 예. 남겨놓고 가시지 않을까?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먼 미래를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얘기하자면 통일은 돼야 된다 보고요. 예, 저도 뭐 또 우리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히든 스토리에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중간에 통일은 어쩌저쩌 해서 예. 뭐 이렇게 해갖고 대박이다. 이제 얘기했는데 주어와 이제 결론만 얘기하셨고 나중에 이제 내용은 얘기 안 하셨지만 그 내용은 우리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갖고 이제 그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이제 북측에서 자꾸 이제 화해의 제스처가 나오는데 이제 언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일단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만나는 순간 북측에서도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키 리졸브를 해갖고 이제 뭐 그 팀스프리트 훈련인가요? 이제 미국하고 이제 군사 훈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도 자꾸만 이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것만 잘 이제 예측하시면 아마 얘기하자면 대북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좋다. 예. 그렇게 옛날에 이제 처음에 IT 관련주를 말씀하셨고요. 네. 이제 대북 관련주 같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그 박경석 대표님을 모시고요. 바닥 매집제 대가로서의 어떤 그 거래량을 분석을 하시면서 그 거래량 분석에 의해서 최근에 그 종목들을 이제 분석해 주셨고 또 남북 관련주, 대북 관련주도 어떤 거래량 분석에서 어떤 조짐이 보인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그 오늘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자주 보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또 중요한 현재 그 지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갑자기 뜬금없이 거래량이 뭐 바이오 스마트나 코아스가 터진 이유가 왜 터졌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그러니까 지금 집에 계시니까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바닥 매집주의 대가 박경석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시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생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면서 대응의 영역 속에 대응의 영역 속에 하다 보면 틀림없이 길과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
더욱더 힘을 내시고요. 때를 기다리면서 또다시 행동도 같이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입니다. 날씨가 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